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실직자들을 위한 구직 기간 동안에 정부 지원이 파트너의 소득으로 인해 거부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구직 기간 동안의 지원이 파트너의 소득으로 인해 거부되는 사례가 금년 1월부터 3월 사이에는 80건도 되지 않았지만 4월 한 달 동안에 41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지원에 대한 액션 스테이션 캠페인 모임에서는 이와 같은 수치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이 워크앤인컴의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지만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지난 2월부터 5월 사이에 43,500명이 넘는 수의 구직 보조로 뉴질랜드의 복지 시스템에 막대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현재 구직보조 지원금은 세금 공제 후 주당 최고 $250입니다. 6월 18일 보건부 브리핑에서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처음으로 마스크 의무적 착용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습니다. 애슐리 블림펄드 보건부 차관은 호주에서 탑승하는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감염 예방팀의 조언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부는 성명서에서 국제선 승객에게는 의료용 마스크를 적용해야 하며 탑승 시 이 마스크를 예방 조치로 사용할 것을 강력히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에어 뉴질랜드는 라디오 뉴질랜드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강요하지는 않고 뉴질랜드 호주를 오가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번 주 발표된 3명의 새로운 감염자들이 모두 호주를 경유한 여행객으로 확인된 후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작년 크라이스처치 총격전 이후 약속했던 총기법 개정 두 번째 규제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은 어제 오후 노동당, 뉴질랜드 제1당, 녹색당의 지지로 제3독회와 최종 독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총기 등록 및 면허 소지자가 적격한 사람인지 보여주는 경고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스튜어트 내시 경찰청장은 새로운 개정안은 총기 오용 소지를 막기 위해 마련됐으며 커뮤니티 안전을 위해 역사적으로 이정표를 세운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한 임차인에 대한 긴급 보호가 다음 주에 해제될 예정이지만 임대료 인상 동결은 몇 개월 더 지속됩니다. 정부는 코비드-19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록다운에 들어가며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도록 긴급보호 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급보호 법안은 다음 주 금요일부터 정상적인 이전의 법으로 적용되면서 해제됩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록다운 이전처럼 집주인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 필요한 통지 기간을 제공하면 다시 임차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앞두고 사회개발부 장관과 주택부 장관은 임대료 지원 보조금을 발표했습니다. 마포이 장관은 임차 종료에 대한 보호 강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임대료 지원 보조금은 임대료 문제를 겪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도심 퀸스트리트 따라 다음 달부터 보행자를 위한 정책으로 차량들의 통행이 제한되게 된다고 오클랜드 카운슬은 밝혔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Access for Everyone 정책으로 대중교통수단과 비상서비스 차량 이외에 필수 차량이 아닌 차량들의 진입을 통제하는 시험적 시행입니다. 당초 이 계획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메이얼 드라이브와 커스텀드 스트리트 사이에 퀸 스트리트에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카운슬은 코비드 레벨 3의 상황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이용해 시행을 조금 앞당기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퀸 스트리트의 보행자 통행로가 확장됐으며 한쪽 방향으로 한 차선씩만 차량을 통행 허용하며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한 비상시 대책들이 준비돼 있어 퀸 스트리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가만 남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트랜스포트는 이 시험 시행을 담당하면서 지난 5월 $60만 비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새벽 북섬 동쪽 해안 지역에서 강도 7.4의 지진이 일어나면서 10,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를 느꼈다고 신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9분 기스본에서 북동쪽으로 700km 떨어진 해상 지역의 지하 33km 지점에서 강도 7.4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뉴질랜드 국가비상대책본부 네마는 발표했습니다.
새벽 1시 37분 네마는 지진의 여파를 검토하면서 쓰나미의 위험성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해안 지역에는 예상치 못했던 높은 파도나 비정상적인 급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깰 수 있을 정도의 지진이었다고 신고를 했으며 오늘 새벽 5시 30분 현재 9,000명 정도가 지진을 느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번 주에만 지난 화요일 강도 5.1의 지진에 이어 두 번째 지진이 베이 오브 플랜티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라디오 뉴질랜드의 보도에 따르면 아던 총리는 코비드-19 입국자 관리 실수로 감염자가 격리 기간 중 격리시설을 나온 실수에 대해 더 잘하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애슐리 블룸펄드 보건부 차관은 국경에서의 실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는 관리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노라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신다 아던 총리는 기자들의 요청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큰 반성을 하고 있으며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경에 대한 공공 및 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러한 이유로 군대가 모든 격리시설을 감독하는 이유라고 아던 총리는 말했습니다. 아던 총리는 이번에 발생한 입국자 관리 실수에 대해 사람들이 큰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두 여성을 격리시설에서 나갈 수 있도록 특별 허가한 공무원을 비난하지 말고 국경 통제를 재점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은 마녀 사냥이 아니라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80원 13전, 한국에서 보낼 때 787원 93전, 한국에서 받을 때 772원 33전입니다.